해양 레저 인프라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는 우리나라 해양 레저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층 빌딩 바로 앞에 레저용 선박들이 즐비한데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기가 열린다는데요. 바로 2022 코리아 세일링 챔피언십입니다. 국내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대회죠. 코리아 세일링 챔피언십 대회는 킬보트 요트라고 해서 승조원이 5명에서 6명 정도 같이 탑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협동하여 그 배를 레이스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선수들이 다 있거든요. 각 시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 일반까지 다 선수가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런 학생들은 전문 선수로 전입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해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링 챔피언십은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고 있어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출전권을 따낼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열전의 현장인데요. 이건 텔테일이라는 건데요. 요트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배에서는 이런 가장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 가벼운 깃털이 날리게 함으로써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 수 있는지를 가장 손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요트 경기에서는 첫째도 바람, 둘째도 바람, 셋째도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을 가장 잘 캐치하는 선수가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총 5개 팀이 출전했고요. 4일간 경쟁에 우승자를 가립니다. 대회에 사용되는 배는 킬보트. 배 밑바닥 중앙에 두꺼운 철판을 붙여 무게중심을 낮추고 배의 복원력을 좋게 만든 세일링 요트인데요. 선실이 없는 단일형 킬보트는 경기에 주로 사용되고 선실이 있는 대형 킬보트는 먼 바다 항해에 주로 사용되죠. 준비 신호 깃발이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배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요트는 바람이라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배를 말합니다. 수면 위에서는 공기로부터, 수면 아래에서는 물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항주하게 되죠. 또한 요트는 흔히 신사의 경기라고도 불립니다. 경기 특성상 선수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스포츠맨십이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주최 측의 배가 가상의 출발선이 되고요. 참가한 배들은 스타트 라인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첫 번째 노란색 반환점을 돌고 다시 출발선 쪽으로 향해 흰색 반환점을 돕니다. 이후 배는 다시 한번 노란색 반환점을 돌고요. 마지막으로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면 경기가 끝나게 되죠. 이때 먼저 도착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확인한 심판이 깃발로 경기 시작을 알리면 진짜 경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스타트 라인 자체가 불분명하기에 선수들은 바다 위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스타트 신호와 함께 출발하는데요. 만일 신호보다 먼저 가상의 선을 침범했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요트는 그 어떤 종목보다 신사도가 필요한 스포츠죠. 외부의 변수가 많은 스포츠. 자신과의 싸움, 상대방과의 싸움,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를 어르고 달래며 배들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노란 부표는 배들이 돌아야 하는 반환점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빠르게 나아가던 배들이 이제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죠. 차례로 반환점을 돌고 곧 다시 속력을 냅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에서 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야만 하는 경기. 멀리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은 치열한 전장 속입니다. 그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스타트를 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밑에서 돌면서 제 시간에 나가려고 엄청 박진감 넘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또 정말 멋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처럼 직접 경험하면 박진감이 넘치는 대회지만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경기의 특성상 일반인이 직접 대회를 관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때문에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람정이 준비되는데요. 배에 탑승한 관람객들은 눈앞에서 빠른 배의 속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다 실감나게 지켜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요트 대회, 수상 레저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관람정은 부두를 여러 차례 왕복하며 관람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선수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경기를 되돌아보며 재정비를 하고요. 남은 일정 동안 진행될 경기에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겠죠. 그리고 이러한 선수들의 노력이 국내에서 요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람과 장비를 이용해서 무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는데 점점 요트를 배울수록 바람을 읽고 리딩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캐치해냈을 때 전략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호화 스포츠, 럭셔리 스포츠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애들은 다 요트 학교를 시 지자체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을 하고 기초를 배울 수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국 각 지역별로 요트 학교가 개설돼 있고 이곳에서 요트를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데요. 해양 레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과 친해지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해양 레저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죠. 전국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강습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고요. 강습료를 받더라도 저렴한 수준이기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트는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했던 시기에 해양 레저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부유층의 취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도 바뀌고 있죠. 무엇보다 나만의 개성과 성취감을 찾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과거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해양 레저에 있어서의 꽃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에 왔을 때는 요트가 가장 대세인 해양 레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트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그만 자동차도 자동차고 아주 비싼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그 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요트서부터 굉장히 럭셔리한 요트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경제 수준이면 요트를 자기 수준에 맞아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미 우리나라는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터 요트는 백만장자들이나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호화로운 요트를 소유한다는 건 서민들에겐 꿈꾸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꼭 요트를 소유해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요트 체험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소득 수준이 1인당 3만 불 이상이 되면 요트를 많이들 즐긴다고 하시거든요.
마리나 선박 대업의 규제가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요트 투어라든지 해양 레저 스포츠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해양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트 투어라든지 이 요트와 관련된 해양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소수의 승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 요트 투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트 체험이 보다 쉬워진 건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 덕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진입 장벽이 높았던 엄격한 등록 기준이 2019년부터 완화되었고 이후 요트 관광회사가 많이 등장해 일반인들도 호화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이 요트 투어 업체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럭셔리 요트답게 내부까지 고급스럽고 화려한데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부산 광안리 앞바다를 가르며 배가 출항합니다. 승객들은 멋진 도시 야경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오늘을 기념하는데요. 부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객의 필수 코스라 불릴 만큼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커플,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기도 하고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예약도 많다는데요. 배에 오른 사람들 표정에 행복한 웃음이 묻어 있습니다. 배는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광안대교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멋진 다리를 배경으로 포토타임이 주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선상에서의 키스. 많은 연인이 꿈꾸던 낭만이 오늘 밤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땅에서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보니까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라서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놀러 갔을 때 타는 그런 큰 배들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타고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타보고 싶었어요, 한번. 요트 투어를 한창 만끽하고 있던 중 다른 요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야경 투어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불꽃놀이죠. 여러 요트가 한데 모여 일제히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밤하늘, 멋진 야경 속 화려한 불꽃놀이. 조금은 요란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른들도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1시간 동안의 짧았던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8명만 승선할 수 있는 특별한 요트 체험. 사람들 가슴 속에는 다채로운 선상에서의 추억이 쌓였겠죠. 사실 처음에는 그리 시장이 크진 않았어요. 점점 사람들께서 많이 타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요트 투어가 많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같이 맞물리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도 요트 투어를 하면서 손님들을 보면요, 마치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대중화되는 어떤 트리거가 아닐까 싶습니다.